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지구과학 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송티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천고와 황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황도 12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지구 자전축이 어떻게 기울어져 있냐면 북극이 여기 있대요. 그러면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지구 자전축을 이렇게 연장했을 때 요 북쪽에 있는 아이를 천구의 북극이라고 한다. 맞죠? 천구의 북극은 바로 북극성이 떠 있는 위치예요. 네모칸 줘놓고 왜 여기다 쓰고 있지? 천구의 북극이라고 해요. 지구의 자전축을 이렇게 연장하면요. 그래서 반대쪽은 물론 천구의 남극이겠죠.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에 지금 태양이 그려져 있다. 맞죠? 그러면 이 원은 태양이 지나가는 원이에요. 그래서 이 원의 이름은 파란 원을 표시 안 했네. 얘들아, 파란 원, 얘 이름은 뭐가 되냐면 태양이 지나는 길 황도가 됩니다. 얘들아, 황도 하면 뭐가 생각나? 백도가 생각나죠? 맞죠? 백도는 뭐게요? 하늘에서 하얀 게 지나가는 길. 달이요, 달. 달이 지나가는 길인데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 23.5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얘는 뭐냐면 지구의 적도를 이렇게 연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정동, 북극이니까 여기가 정동, 여기가 정서거든요. 여기가 북쪽이니까. 그러면 정동과 정서를 잇는 원, 요 이름이 뭐냐면 바로, 그렇죠, 천구의 적도가 돼요. 그래서 얘 이름이 천구의 적도고요. 자, 지금 막 글씨가 날아가거든요.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요것도 지워야겠다. 자, 그래서 천구의 적도랑 황도 찾을 수 있으시겠죠? 자, 지금 파란 원이 황도고 빨간 원이 천구의 적도였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태양의 고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크게 우리가 이제 계절을 4개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봄의 한가운데를 춘분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의 한가운데를 하지, 그 다음에 가을의 한가운데를 추분, 그 다음에 겨울의 한가운데, 미안해요. 겨울의 한가운데를 동지라 그래요. 동지예요. 밑에 이응을 적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 때 태양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요게 태양의 고도인데 태양의 고도가 지금 적도보다 아래에 떠 있죠. 맞죠? 그러면 태양의 고도가 낮은 거예요. 태양의 고도가 낮게 떠 있을 때를 우리가 겨울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태양의 고도가 지금 태양의 고도는 여긴데 적도보다 지금 한참 위에 떠 있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하지가 돼요. 여름의 한가운데가 돼요. 북반구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 얘들아, 그러면 우주의 진리는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그래서 얘들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적으면 돼요. 반시계면 요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춘하, 추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춘분점, 추분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프린트랑은 지금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서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의 고도를 보고 하지랑 동지를 결정한 다음에 우주의 진리는 반시계 방향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황도 12궁으로 가겠습니다. 자, 태양이 떠있는 위치는 사실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노란 원들이 되어 있죠. 이게 사실 태양의 위치예요. 8월달에 태양은 여기 있고 7월달에 태양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고, 그 다음에 태양이 움직인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별자리를 기준으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황도 12궁이고요. 황도 12궁에서 지구공전궤도 찾아보래요. 지구공전궤도 어디 있죠? 지구가 공전하는 궤도 찾아보래요. 얘가 지구공전궤도지. 지구가 있으니까 지구공전궤도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황도 찾아보래요. 황도, 요걸로 표시할까? 황도, 그렇죠, 요거죠. 원이 아니라서 미안합니다. 지금 급해요. 그 다음에 천구의 적도 찾아보래요. 천구의 적도는 지구의 적도를 연장한 선, 얘가 되겠죠. 맞죠? 색이 자꾸 겹치네.
자, 적도는 요 원이 됩니다. 요 파란 원이요. 그 다음에 태양은 별자리 위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나요? 얘들아, 우주의 진리는 반시계. 됐죠? 우주의 진리는 반시계인데 실제로도 반시계예요. 1월 1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태양은 별자리 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황도 12궁에서 춘분 때, 하지 때, 추분 때, 동지 때 지구 위치 찾아보래요. 자, 그럼 보시면 얘들아, 하지에 태양이 있으려면, 하지점에 태양이 있으려면 얘들아, 지구에서는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태양이 여기 선을 연장한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 있으려면 지구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하지 때 지구의 위치가 됩니다. 반대예요. 그러면 동지 때 태양이 보이려면 여기에 이제 지구가 요렇게 해서 태양을 봐야 동지점에 태양이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동지. 그 다음에 우주의 진리는 반시계. 춘하, 추동. 아니면 뭐 추분점에 태양이 보이려면 여기에 추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구가. 그 다음에 춘분점에서 태양이 보이려면 여기에 지구의 위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됐나요? 뭐 이렇게 해서 춘하, 추동 찾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시 태양이 하지점에 보이려면 지구는 요렇게 태양을 본다고요. 그래서 얘가 하지. 이런 식으로 반대로 찾으면 얘가 동지. 추분점에서 태양이 보이려면 지구는 여기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춘분점에서는 여기 있죠. 됐나요? 네, 지구의 위치 찾아보았어요. 그 다음에 황도 12궁에서 태양의 위치를 찾아보래요. 얘들아, 춘분 때 태양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춘분 때 태양의 위치는 여기에요. 춘분점이 무슨 뜻이냐면 춘분 때 태양이 위치하는 점이라는 뜻이에요. 하지 때 태양이 위치하는 점, 추분 때 태양이 위치하는 점, 동지 때 태양이 위치하는 점이에요. 됐죠? 쉽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얘들아, 춘분 때 볼 수 없는 별자리라 그랬는데 얘들아, 춘분 때 태양이 떠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춘분 때 태양이 떠있는 위치 찾아보자. 그렇죠. 여기에 춘분 때 태양이 떠있죠. 그러면 태양이 여기 떠있으면 태양이 있을 때 그 별자리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춘분 때는 태양의 위치랑 겹치는 애를 볼 수 없습니다. 물고기 자리를 볼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찾으면 하지 때는 뭘 볼 수 없냐면 얘들아, 황소 자리도 볼 수 없는 거 맞고요. 쌍둥이 자리도 볼 수 없는 거 맞는데 그냥 하지점에서 조금 더 가까운 게 쌍둥이잖아, 맞지? 그래서 쌍둥이로 퉁칩시다. 쌍둥이로 퉁쳐요. 그 다음에 추분 때 볼 수 없는 별자리요. 태양이 여기 있으면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처녀자리가 되네요. 아,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이게 작성이 안 되네요. 처녀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지 때 볼 수 없는 별자리. 동지 때 태양이 떠 있는 위치에 있는 별자리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궁수자리를 볼 수 없겠네요. 됐죠? 자, 요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별자리라고 하는 건 춘분 때 태양이 위치한 곳에 그 자리에 있는 별자리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또 스마일 마크가 등장했어요. 우리의 사랑 천체연필이 등장했습니다. 자, 얘들아, 천체연필 달에서 안 쓰신 분들 많은 거 알아요. 근데 달에서는 안 써도 여기서는 써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써봅시다. 자, 춘분 때 자정에 남중하는 별자리래요. 자,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요 그림이 헷갈리죠? 왜냐하면 태양과 지구를 그려놓고 태양이 가는 길을 또 그려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쓰지 말고 요걸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어느 별자리를 볼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는 지구를 가운데 놓으십시오. 가운데 놓고, 자, 그러면 얘들아, 춘분 때 자정에 남중하는 별자리 있잖아? 그러면 춘분 때 태양이 여기 있지. 그러면 태양이 여기 있을 때 얘가 자정이 되려면 1번에 있어야 돼요? 2번에 있어야 돼요? 3번에 있어야 돼요? 4번에 있어야 돼요? 관찰자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정이라고 하는 건 태양이 내 발바닥에 있는 시기를 자정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람의 발바닥에 있으려면 1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들아, 1번의 입장에서는 동남서가 요렇게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얘들아, 남쪽에 뜨는 별자리 뭡니까? 처녀자리죠. 그래서 춘분 때 자정에 남중하는 별자리는 처녀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찾아볼게요. 하지 때 자정에 남중하는 별자리 찾으래요. 자,
요거 지우고 지구 그립니다. 자, 그러면 하지 때 자정이 되려면 1, 2, 3, 4 중에 어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관찰자가 있어야 태양이 발바닥에 있죠. 그러면 그때 보이는 남중하는 별자리 무슨 자리? 궁수 자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추분 때 자정에 남중하는 별자리 찾으래요. 자, 추분 때 자정에 남중하는 별자리를 찾으려면 추분 때 자정에 그러면 추분이 얘의 발바닥에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있어야 되죠. 맞죠? 자, 그러면 동남서가 헷갈린다 맞지? 자, 그러면 천체연필을 여기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이 여기 있죠. 그러면 얘들아 천체연필 돌려보시면 여기가 동쪽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서쪽이죠. 그러면 남쪽에 보이는 별자리 무슨 자리? 물고기 자리요. 그 다음에 얘들아 동지 때 보이는 별자리 찾으래요. 동지 때 얘들아 동지가 남쪽에 얘 발바닥에 있어야 되죠.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쫄라맨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남쪽에서 보이는 별자리 쌍둥이 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동지 때 자정에 남중하는 별자리 쌍둥이 자리 됐죠? 자, 여기까지도 천체연필 안 쓰신 분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이제는 좀 쓰십시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정에 남중하는 별자리 찾기까지 했어요, 오늘. 자, 그래서 자정이 되려면 일단 태양이 발바닥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하시면 이건 쉬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하는 자정의 동쪽에서 자정의 서쪽에서 18시의 동쪽에서 6시의 서쪽에서 이런 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거 복습 잘 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